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 소환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불응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특검 조사에 불응을 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사실 해왔지만 오늘은 이제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됐고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제 조사를 못 받을 정도의 건강 상태 아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불출석한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네, 불출석 사유서의 이유를 적었겠습니다만 짐작은 해볼 수 있겠죠.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됩니다. 네. 또 그 외에 추가적인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 출정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사 대상자인 당사자가 여러 가지 심적인 또는 신체적인 부담을 느껴서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체를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몰아붙이거나 비난을 하기는 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그동안 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수사에 대한 대응 태도 등을 볼 때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기만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지 않는 것이 물론 뭐 더위라든지 또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질병이나 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건강보다는 오히려 현재 진행되는 수사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는 진행 단계 예. 또는 관련자들의 새로운 진술 등이 더 이 불출석에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짐작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불출석했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 이제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세요? 우선 진술 거부권 자체는 행사한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리한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불리한 영향을 준다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법은 진술 거부권 행사 자체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이 현실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없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만약에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수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고 또한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건 만약 추후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는 전제로 진지한 반성의 어떤 태도가 없다는 그런 양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더욱 더 중한 처벌로 갈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국면에서 좀 전 말씀드린 그런 진지한 반성이라든지 이런 요소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혐의 자체가 예. 매우 중대한 혐의입니다. 법 적용도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에 더해서 지금 또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들 역시나 또 굉장히 좀 중한 범죄들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외환죄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드러나고 또한 유죄 판결까지 나온다면 이거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더 이상 반박을 시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관련자들이 이제 진술을 함으로써 진실을 털어놓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앞에 나가서 할 말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불출석을 한 거고 뭐 아직 이에 대한 특검의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강제 구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지난 12월 3일 비상기업 선포부터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네. 또한 법률가들이 보더라도 의아한 부분들 또는 처음 보는 사건들과 상황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구속된 후에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강제로 구인되는 상황 저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동안 그렇게 구인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서 그런 불상사까지는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구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여요. 우선 첫 번째로는 법적인 가능성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예. 우리 법상 구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효력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구인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구금입니다. 구금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속영장의 효력입니다. 강제력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특정한 장소에 가두어 놓고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장소적인 제한을 하는 것이죠.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의 효력에는 구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인도 있습니다. 네. 구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강제력에 의해서 특정 장소로 인치하는 겁니다. 예. 데리고 와서 놓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인치라고 하는 것이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법정에 인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서는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와서 특검 조사를 받도록 할 수 있게 이제 데리고 와서 데려다 놓는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럼 두 번째,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설령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둘 경우에는 특검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예. 또한 다른 관련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즉 특검이 할 수 있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 가장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다른 관련자들도 특검에 나와서 진실되게 진술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특검이 이번에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도 없이 이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구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 강제 구인을 시도하면은 구체적인 방식이랑 절차가 네. 궁금한데 특검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나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뭐 교정 당국과의 협의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요. 예. 예, 협조를 요청한 다음에 교도관들과 함께 이제 특검의 수사관들이 함께 신병을 이제 다시 확보해서 구인하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과거에 크게 문제가 되어서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 있는데요. 뭐 이른바 왕재산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도 당시 간첩 등의 혐의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도 서울구치소였는데 이때 당시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 측에 공문을 보내고 다시 그 국정원 요원들이 함께 가서 확보를 해서 조사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은 역시 그러한 절차들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사실 이제 구인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사실에 뭐 인치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건데 그렇다면 이제 특검이 직접 구치소에 이제 방문을 해서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질까요? 네, 피의자 조사를 반드시 수사기관 청사에서 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서면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직접 찾아가서 방문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저희도 일을 할 때 보면 여러 상황상 직접 가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해서 조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소를 마련하는 게 또 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사실 굉장히 좀 특수한 사안이고 또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라든지 또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무산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특검이 말 그대로 특별검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법률을 만들어서 특별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동안에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했다,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하에 시작되는 것이고 또한 상당한 예산을 들이고 있고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 예. 또한 제한된 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만 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이런 방문 조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의 동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고 또한 이 역시 다른 관련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특검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또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물론 불법적인 수사를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여러 피의자 또는 관련 참고인들에게로부터 사실을 다 얻어내야 돼요. 그렇다면 가장 정점에 있고 이 모든 일을 다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따라서 방문 조사보다는 특검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방문 조사도 안 되고 말씀하신 서면 조사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에 이제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혐의를 보완할 다른 방법이 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 그냥 넘길 수도 있습니다. 즉 핵심 피의자의 대면 조사 없이 또는 대면 조사를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다른 증거가 충분하다면 이제 공소 제기를 해서 예. 재판으로 넘길 수도 있고요. 예. 또한 그러한 경우에도 유죄 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2018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때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뭐 수사가 진행됐던 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퇴임 후에 여러 문제로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또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조사 없이 이제 그 기소가 된 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대면 조사 그리고 또 진술을 얻어내는 것이 기소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다만 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또한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면 기소하는데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유죄 판결 얻어내는데 지장이 생길 수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이미 다 특검이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동안의 수사 대응 태세를 볼 때 이번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속된 후에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구속되기 전에 2차례나 특검 조사에 응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내놓은 진술들과 기타 관계자들의 진술 등과 물증들을 통해서 기소한 후에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준비들을 특검이 지금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강제구인과 관련해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 공수처가 강제구인 시도에 여러 차례 나섰는데 불발이 됐었잖아요. 지금은 그 주체가 바뀐 건데 특검이 좀 강제구인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은 탄핵에 의해서 파면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이제 최소한의 경비와 경호만 제공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구속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직에 있을 당시에는 여전히 좀 경호와 경비가 이루어지는 상태였고요. 네. 또 하나 변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절차적으로는 구인이 가능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변호인과 접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접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강제로 구인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는데 만약에 이번에 특검이 강력하게 구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은 과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또한 이 변호사 접견은 평일에 또 시간이 또 제한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정말 의지가 강하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여론이 우호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 특별검사가 변호인 접견이 다 끝난 후에도 얼마든지 강제구인 시도를 할 수는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사실 윤 전 대통령 측에 서서 물리적으로 도움을 줄 인물은 지금 상황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 그리고 이에 대한 특검 입장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되고 나서 변호인들이 뭐 구치소에서 운동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등 뭐 인권 침해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거든요. 왜 이런 입장 차이가 생긴 걸까요? 네, 우선 의미는 다 통합니다만 예. 재구속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다시 구속됐다라든지 또 구속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다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의미는 다 전달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김모 변호사가 화면에 나오는군요. 네, 김계리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김계리 변호사의 이 글이 전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낸 입장이냐.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변호사들도 함께 변호하고 있거든요. 다른 변호인들과 함께 조율된 공식적인 입장이냐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따져봐야 되겠죠. 우선 이제 교정당국은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반박을 했습니다. 예. 운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과 중에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단독으로 하는 거다라는 입장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또 좀 무더위에 굉장히 좀 고생을 하고 있고 지병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었는데 예. 그리고 또 접견실도 섭씨 35도다. 그리고 수용 거실은 더 더울 것이다라는 입장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역시
특혜를 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즉 다른 피의자, 다른 수용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환경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반박을 내놨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내란 특검팀이 오늘 오전에 이제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드론답전 사령부 또 국방부 등 24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은 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이 부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특히 오늘이죠.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했고, 물론 그 내용 자체가 진실인 여부가 확인된 건 아니고, 예. 그리고 또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야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만, 그 발언 내용과 관련된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이미 작년 2월부터 예. 윤석열 정부가 무인기를 이용해서 도발을 했고, 그러한 도발의 목적 자체가 북의 공격을 유도한 것이고, 혹시라도 그런 북의 공격으로 인해서 공격을 유도한 다음에 그걸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거 아니냐. 예. 만약 그러한 계획이 존재했고 또한 실행을 했고 또 좀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하기 참 싫습니다만, 실제로 교전이 벌어졌거나 전쟁으로까지 치달았다면 예.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을 것이고, 사실 지금 방송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은 이미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는 대략적인 부분은 파악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것이고요. 만약 터무니없다라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든지라고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압수와 수색의 필요성 등이 이제 그 낮은 단계라도 확인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앞으로 특검이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란 관련해서는 그동안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고, 또한 일부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만, 외환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이 사실상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할 일이 굉장히 많고 확인해야 될 게 많고 확인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큰 과제가 남겨졌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가 좀 고민스러워요. 즉 외환의 죄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만 네. 이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특별하게 특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현재 법에 있는 그런 죄의 구성 요건들을 모두 다 특별하게 충족하는 죄가 존재하느냐, 네. 이 부분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수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낸 다음 법리적인 고민은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검이 이미 지난해 10월에서 11월에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그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녹취록은 어느 정도의 증거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평가가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현역 장교의 이야기를 녹음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그 현역 장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이야기한 거는 아닐 테고요. 그리고 또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일 텐데, 그렇다면 애초에 누구의 이야기냐.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한 사람이 과연 진실을 알고 있느냐, 제대로 말한 것이냐, 그렇다면 혹시 그 사람은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냐, 직접 경험한 것이냐,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영현 전 장관 등등 핵심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냐 등등등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녹취록이 하나 나왔다는 것만으로 진상이 드러나거나 확정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단서는 될 수 있죠. 그래서 해당 발언을 한 장교를 조사함으로써 그 장교로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진상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단서는 될 수 있고 또한 잘 활용을 해야겠습니다만, 이거 하나를 통해서 모든 상황이 밝혀졌다고 보기는 아직은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 4일에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을 소환을 했고, 오늘 이제 다시 내란 특검팀이 이분을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0일 만에 이제 다시 한번 재소환했다는 것에 좀 추가로 확인할 게 있다, 이런 의미로 좀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왜 확인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선 두 가지 갈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불렀던 수사 대상을 다시 며칠 후에 부른다는 내용은 이야기는 예. 확인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 그 확인이 뭐냐? 첫 번째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 내용과 좀 다른, 그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다른 단서가 나왔을 경우에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박종준 전 처장에 대한
조사 전후에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있었거든요. 특히 김성훈 차장 등을 비롯해서. 예. 그런데 박종훈 전 차장의 이야기에 기초하면 분명히 혐의가 인정될 것 같은데 만약 그 대상자들이 본인의 혐의를 이제 없다고 하고 부인할 경우에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박종훈 전 차장을 다시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 물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박종훈 전 차장은 이제 출석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얼마나 의미 있고 특검에서 활용할 만한 진술이 나오는지 공소 제기할 때쯤 되면 보다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주목해볼 점이 최근에 그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진술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부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말을 바꿨는데 이들의 입장 변화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역시 정반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잘못이 없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내놓은 진술들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동안 이 관련자들도 모두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을 보충하고 또한 지지하는 그런 발언들을 내놓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고 예. 그리고 또 특검이 발족을 해서 수사를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서 특검 수사에 허위 진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일부는 제기하고 있고요. 또는 반대로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동안은 현직 대통령이었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는 지금은 전직입니다만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내놓았고 또한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좀 그런 식으로 회피하려 좀 허위 진술을 했지만 이제는 한 명, 두 명 진실을 밝히고 있고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단계로 간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꾸자.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처벌을 피하거나 또는 처벌 수위를 낮춰보자라고 하는 입장 변경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검은 당연히 후자로 보고 있겠죠.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점점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사를 받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자 참고인들도 앞으로 그동안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았던 내용까지도 좀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될 만한 그런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고 또한 한 명, 두 명 피의자들이 진실을 밝히기 시작한다면 그 가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보다 더 수사를 가속화해서 유리한 유죄를 증명할 만한 그런 진술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내란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3시 30분까지 인치하겠다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구속 피의자의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 이런 입장도 내놨는데 이제 교정 당국에다가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라는 건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진행자의 질문에 이제 이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교정당국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해서 사실 강제 구인이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구인이면 다 강제로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구인해서 이제 인치를 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특검 인력만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현장을 관할하고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상황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 또 구치소의 직원들, 교정 관리들이 있기 때문에 예.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협조 공문을 보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이 또 아주 신속하게 특검 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3시 30분 전에 특검의 인력이 파견될 것으로 보이고 또는 그동안의 어떤 언론 보도라든지 기사들을 보면 특검 인력이 구치소에 사실상 상주하는 거 아닌가 예. 또는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구치소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정당국과 서울구치소와 특검 측의 어떤 서신 교환이라든지 공문 수발신 같은 게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역시 그러한 절차들이 계속해서 준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3시 반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구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변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건강상에 큰 위험이 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또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교정당국이나 특검에서 직접 확인한 다음에 구인을
좀 포기하거나 예. 뒤로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고 예.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그러한 장애가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인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또 구치소에서 이제 수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변호인 접견할 권리는 헌법에 의해서 보장됩니다. 예. 네. 따라서 지금 변호인을 접견하겠다. 접견실에 있다면은 그러면 접견실에서 변호사를 만나고 있는 피의자를 구인할 것이냐, 또는 변호인 접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냐 등등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은 있는데요.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고 또한 특검이 보기에 필요성도 인정되고 또한 현재 여론도 우호적인 상황에서 구인 자체에 대해서 큰 부담보다는 오히려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지지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라든지 또는 그 집행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서 나중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사실은 구인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특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뭐 예. 수사의 최고 전문가들이니까요. 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좀 방어를 하면서도 구속 피의자의 출정 조사 거부는 피의자의 권리가 아니라고 조금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 전망하세요? 저는 약간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 뭐 저보다 훨씬 훌륭한 법조인들이 여러 명이 저렇게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고 언론에 공개까지 한 건데 이 구속된 피의자의 출정 조사 거부는 법적인 권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하지만 어떤 상태에 있던 피의자든 이 출석 요구에 응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특검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의미는 알겠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한 국면을 좀 차지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 3시 30분까지 인치하겠다는 협조 공문 보냈다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